마스크 활성화를 해줘야 돼요. 그 오퍼시티 마스크 활성화하는 방법은 왼쪽에 블렌드 모드를 마스크로 바꿔주라 그랬죠? 이걸 바꿔줘야 이 기능이 활성화가 돼요. 이거 안 바꿔주면은 이게 잠겨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되는 거는 이 랜더스케이프 비지빌리티 노드를 또 추가로 연결해주면 돼요. 그거만 하면 되거든요. 때문에 여기 탭 치셔서 랜드스케이프라고 쳐볼까요? 랜드스케이프. 혹시 볼륨 너무 큰가요? 어, 이렇게 해서 랜드스케이프 치시면은 뭐 여러 가지 나오죠? 그 중에 밑에 있죠, 여기. 랜더스케이프 비지빌리티 마스크. 요거를 꺼내주시면 돼요. 이거 뭐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나오죠. 이렇게. 자, 됐으면은 이제 요 랜더스케이프 비지빌리티 마스크 노드를 요 오퍼시티 마스크에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뭐 베이스 컬러 같은 경우는 V파람스, 그냥 V파람스 하나 꺼내서 검정색으로 이렇게 연결해 둘게요. 이런 식으로. V 누르고 클릭하면 되죠, 그죠? 이거는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연결하는 거. 이게 핵심인 거지. 자, 됐으면은 이제 요거 저장 버튼 꼭 눌러서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따가 또 필 거거든요. 살짝만 내려놓으시고. 네. 이제 여기 랜더스케이프 홀에다가 요거 있죠? 이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름이 뭐였지? 이름을 좀 바꾸자. 뭐 여기서 찾기, 연결하기 어려우면은 뭐 직접 하셔도 되죠. 그렇죠? 맞다, 많다. 이 체크. 그러면은 연결하게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요 페인트가 정상적인 색깔로 돌아왔죠. 원래는 빨간색이거든요. 바뀌었죠.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랜드스케이프 모드 상태여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브러쉬를 해야 되니까. 랜드스케이프 상태에 비지빌리티 브러쉬 상태에서 랜드스케이프 홀 매테리얼에다가 연결. 만든 거 넣으세요, 호면 씨. 예? 끌어다 넣으세요, 끌어다. 아까 저장한 거 있잖아, 매테리얼. 어, 끌어다 넣으세요. 네. 자, 됐으면은 이제 이런 데다가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색깔이 이제 우리가 블랙 넣어놨으니까 블랙으로 요 부분에, 요 부분, 요 딱 한 컴포넌트, 요 부분에 색깔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구멍이 나기 시작해요. 지금 칠한 부분에. 그럼 다시 메꾸고 싶어. 그러면은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는 채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뭐 동굴 입구 같은 거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당연히 여기까지는 뭐 기본 다 옵션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 했던 것들이거든요. 네 가지. 브러쉬 타입, 펄오프, 뭐 사이즈, 펄오프 이런 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위에 이렇게 조금 조금씩 구멍을 내서 뭐 동굴 입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데도 뭐 칠할 수 있죠. 구멍 낼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지정 특정 홀 매테리얼에 지금처럼 연결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현재 위치에 컴포넌트 내로만 매테리얼이 적용이 되면서 브러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좀 광범위한 랜드스케이프에서 내가 좀 자유롭게 구멍을 내고 싶어. 그럴 때는 그냥 홀에다 넣지 않으셔도 돼요. 홀에다 넣지 않고 그냥 여기 있죠. 여기다 놓고 그 비지빌리티 노드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쉐이더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이런 걸로 하고 싶다. 이건 좀 취소하고 안 뚫어놨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쉐이더로 하고 싶다. 이제 전부 다 입혀지죠. 이 해당 매테리얼이. 그럼 여기서 옵션에서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해놨는데, 이거 원래 연결 안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해놓은 거예요. 저장해주면 여기서 이제 돌아와서 구멍 나죠, 똑같이. 네. 때문에 좀 광범위한 부분을 할 때는 좀 이게 편할 것 같더라고요. 바로 렌더스케프에 연결해서 매테리얼에.
지웠다? 뭐 다시 풀렀다. 자,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구멍을 뚫게 되면은 뭐 우리가 마야에서 모델링 하듯이 두께감을 내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구멍을 뚫어서 안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사실 메쉬 자체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안쪽이 어때요? 뻥 뚫려 보이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안에 만약에 이렇게 지지대, 바닥 부분이 없으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아,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어디야, 여기. 이렇게 이쯤에서 뭐지? 세팅이 안 됐나 보네.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이렇게 했죠. 넘어갈 수 있죠. 이렇게 했죠. 하지만 이쪽으로는 못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이리로 들어가서 이제 뭐 바닥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구멍을 뚫더라도 당연히 없으면 왜냐 아까처럼 이렇게 떨어지니까죠. 이렇게 무섭네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뚫어줘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면이 안 보이잖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배웠는데 농을 반대면은 안 보이잖아. 그리고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뭐 적용한데 다시 가서 이거 켜주면 되죠, 그죠? 이거 켜주면 들어갔을 때 이제 안쪽 공간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생겼죠. 그죠? 이렇게. 그럼 동굴 됐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또 정리해 볼게요. 동굴 같은 거 만드실 때 지금처럼 이렇게 지면 랜드스케이프로 기계를 쓴다든지 해서 지면 부분도 스커팅 따로 하시고 또 입구 부분 따로 스커팅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재생시켜서 동선을 뭐 피해가 문제가 없는데 한번 해보시고 뭐야 살아있어요 우위는 겹쳐 있어갖고 하나는 일단 아직 있더라고요. 일단 뭐 이걸 연결을 해보는데 여기다 연결해줘야 돼요. 이거를 이제 설정하려면 여기서 여기 마스크를 바꿔줘야 돼요. 설정하고 있어. 연결 시키고 이거 이거를 여기다 넣고 어떤 주의거든. 먼저 하면은 브러쉬가 활성화하면 약간 빨간이 되잖아. 메꾸는 거 10부터 누르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폭포를 하실 때도 나중에 배경 작업은 지면이나 특히 이런 자연물 같은 경우 있잖아요. 물론 뭐 절벽, 뭐 바위, 뭐 이런 것들 모델링 해야 돼 우리가. 지형적인 부분 말하는 거 지금 지형적인 부분. 지형적인 부분은 그냥 이걸로 하면 돼. 마야에서 모델링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훨씬 편하지 뭐. 해놓은 다음에 비율만 맞춰놓고 하는 다음에 우리 어세타 이제 불러올 줄 알잖아. 그럼 마이에서 만든 거 불러와서 배치해 놓고 거기서 카메라 잡은 다음에 라이팅하고 렌더링 하면 되잖아요. 어. 텍스처 연결하는 것도 이제 다 알고 그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게 되면은 배경 작업도 특히 더 좀 더 가볍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인공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죠, 그죠? 뭐 인테리어 한다. 그럼 인테리어에 뭐 이거
뭐 이만큼 광대할 필요 없잖아. 광범위할 필요 없잖아. 그런 거는 이제 마야에서 모델링으로 다 처리를 하시고, 뭔가 자연 배경이나 이런 좀 광범위한 범위를 갖고 있는 배경 작업할 때는 이런 걸 좀 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비지빌리티 기능이었어요. 비지빌리티 기능 옆에 이제 블루프린트가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할게요. 요거는 조금 부가적인 작업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러 볼게요, 미러. 미러는 복사의 복사, 대칭 복사,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미러 브러쉬를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핸들이 나오게 돼요. 핸들. 여기 중심선이 딱 나오죠. 이렇게 초록색으로. 그래서 얘를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어. 중심 위치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요 방향,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쪽 방향으로 대칭 복사를 딱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듀플리케이트 해봤잖아요. 듀플리케이트 스페셜.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러 브러쉬는 대칭 복사용이다. 대칭 복사용. 얘도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지금 저기 뭐야 랜더스케이프의 이 스케일 있잖아요. 스케일이 너무 커. 막 이만해. 뭐 이만한 걸 만들어 확 뭐 또는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고서는 대칭하려고 하면 대칭 되겠어요, 여기? 안 되죠, 그죠? 좁잖아, 이게, 그죠? 물론 뭐 조금 작게 작게 하면은 막 이런 데도 계속 비대칭으로 만들 수 있긴 한데 너무 큰 거는 좀 미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큰 지형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미러는 대칭 복사 기능이다.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복사가 되고 기준점은 요 초록색, 요 라인이다. 초록색 라인. 얘를 조절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맞출 수 있죠. 자, 당연히 이제 밑에 미러 포인트 같은 경우는 현재 요 미러 조절자의 위치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대칭축이죠. 대칭축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열어보시면 뭐 X부터 뭐 Y, 그 다음에 뭐 Z까지 다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축을 어떻게 바꿀 건지를 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클릭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Y로 했다. 뭐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바뀌죠, 축이. 때문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대칭할 건지만 정해서 맞추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마이너스 2 플러스죠. 그럼 뭐야? 첫 번째 마이너스 x에서 2 플러스 x로 간다는 건 뭐예요? 지금처럼 여기서 일로 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요 방향만 좀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요. 그럼 플러스 x에서 마이너스 x는 이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반대로.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대칭 할 거냐, 그것만 잘 맞춰서 제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메모할게요. 미러 포인트랑 오퍼레이션. 현재 미러의 좌표값, 위치. 오퍼레이션은 방향. 대칭 축의 방향. 설정할 수 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이제 플러스 2 마이너스 2의 방향을 헷갈리나?
때문에 이전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시험도 한번 괜찮았어요? 요즘 다 지우고 요즘 그냥 하나가 아, 됐어요? 아, 이름이 이거 시험으로 달랐던 거야? 아니, 그러니까 오류라는구나. 이름을 바꾸지 말는데 홍콩으로 가야죠. 시퀀스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름이 다르면 시퀀스가 같아도 다 다른 걸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시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뭐 대칭 축과 내가 위치를 맞췄으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거 있죠? 어플라이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칭으로 나와요. 쫙 하면서 똑같이 나오죠. 리센트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얘기해서 다시 원래 최초 위치로 돌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리센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리센트. 그래서 위치를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번 대칭목 쌓여보세요. 잘 되죠? 이 입구가 두 개가 됐죠, 그죠? 이렇게. 이게 항상 이 뭐든지 간에 이 대칭은 좀 조심해야 되긴 해요. 그죠? 너무 일률적으로 보여서. 네, 이거 두 개 왼맞게요. 리센터, 어플라이. 자, 비대면이신 분들도 잘 따라오고 있죠, 그죠? 저기 지은 씨는 어제 왜 빠졌어요? 풋볼. 응답하라. 네. 네. 근데 이게 배칭을 할 때 네. 빈 공간에 있는 데만 배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쪽에 막 겹쳐서 안 만들어지고 원래 이렇게 여기 비어 있는 데만 배칭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는 지금 보면 이 대칭축이 이쪽이랑 이쪽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이거 돼요. 그런 없으니까 대칭이 안 되는 네. 이쪽이 지금 대칭축이 맞나요? 네. 그래서 애매해지는 거죠. 이쪽 형태를 이쪽 이렇게 거리가 또 멀어졌다. 네.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배칭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게 그렇죠. 아니라 지금 아, 여기는 그게 아예 맞아요. 안 생기는 거 같더라고요. 그게 맞는데 네. 얘 자체가 지금 이미 애초에 이쪽 기준에서 대칭이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떤 거는 대칭으로 되고 어떤 대칭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다 이거-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이 하려면? 대칭축으로 포함이 되게끔 세팅을 해줘요. 아, 뭐 이럴 때는 대신 뭐 축을 바꿀 수 있고 아니면 작게 만들어서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잘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물론 뭐 이런 것도 이제 할 건데 얘를 가지고 블렌딩 섞을 수 있기 때문에 아, 명확하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대칭이 잘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밑에 이거 스무스 위스 이거. 이건 뭐냐면은 이제 대칭 효과가 적용되는 이 경계 부분이 있을 거예요. 중심에. 그죠? 지금 얘가 이쪽이 중심이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상태에서 대칭을 해버리면 이쪽은 씹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가 지금 겹쳐지죠? 이렇게. 그럼 이 겹쳐지는 이 부분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예요. 대신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형태는 좀 무너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집을 올려놓고 다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부드러워지죠. 요거랑 요거랑 그죠? 명확하게 복사하기 위해서는 요 위스 값을 그냥 낮춰서 쓰시는 거고 경계 부분 좀 부드럽게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좀 올려서 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가 부드러워지죠. 이렇게 은혜 씨 같은 경우는 여기를 좀 저처럼 좀 공간을 좀 많이 남겨두세요. 이런데 네. 너무 협소하면 안 될 수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지워버리고 이렇게 볼까? 근데 이 두 개가 먹는 데가 더 안 먹는 데가 있는 거잖아요. 레이어가 이쪽에다 내려놓자. 어? 여기를 지워. 어? 그러니까 내가 아, 하나 지우라고 생각했는데 헷갈리니까. 무슨 말인지 됐죠, 은혜 씨? 네. 아, 음, 이런 식으로. 산 넘어 산인가 이거?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이거 있죠? 에딧 레이어. 에딧 레이어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 기존에 있는 레이어는 그냥 지워버립시다. 이렇게 평평하게. 그러니까 플레는 지워줘. 이렇게 그냥 다시 디폴트 돌려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뭐 알아볼 것들이 이렇게 그죠? 뭐 셀렉트, 뭐 카피, 그 다음에 블루프린트 이렇게 세 가지인데 셀렉트는 당연히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스커팅을 뭐 요따구로 해놨어, 이렇게 해놨어. 해놨는데 뭐 이 부분을 내가 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마스크 역할로도 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브러시에서도 마스킹 해놓고 거기를 칠하면 거기 적용 안 되게 하거나 적용되게 하거나 할 수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얘도 셀렉트로 조정이 되는데 근데 좀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자, 4.2 버전은 제가 4.2부터 처음에 준비할 때 4. 이제 뭐 5까지죠. 5까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4.5는 너무 느린 거야. 오픈할 때. 그래서 왜냐면 레이트레이싱이 기본 탑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4.45로 우리가 내려온 건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 이후 4.5 이후 버전부터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4.2 이상 버전부터 4.5까지는 이렇게 칠하면 이렇게 깨져요. 선택 영역이. 어, 이런 식으로 깨져버려요. 좀 더 잘 보이게 색깔을. 근데 이걸 내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임시로 임시로 이제 내가 어떻게 쓰냐면은 아씨 뭐야 임시로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제 이 내가 브러쉬 칠한 부분만 색깔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칠하고 나서 여기를 살짝 칠해요. 그럼 뒤로 가게 한번 해 살짝. 또 이게 또 안 돼. 또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셀렉트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게 불편해서 잘 쓰진 않거든요, 이 기능이. 근데 요거를 좀 쓰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마스킹 해놓고서 스커팅을 하면 요 부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큰 구덩이 같은 걸 만들어야 돼. 그럼 마스킹 해놓고 칠하면 편하잖아. 그 정도로는 좀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수업에 넣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슈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학생 PC도 몇 대를 테스트 해봤는데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다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다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셀렉트로 바꿔서
칠해 보시고 뭐 다른 데 살짝 칠했다가 뒤로 가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잘 그려지는지만 확인해 보세요. 여기는 무조건 성민 씨랑 깨질 거예요. 보니까. 4.2는 또 잘 칠해지거든요. 그래서 4.1을 근데 하면 좋은데 4.2에는 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치명적이야. 여기 라인 칠해버리네. 여기 왜 이렇게 칠해요? 너무 칠해봐. 네. 이거 약간 좀 딱티나, 요 기능은 좀 약간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점점 뭐 버전업이 되게 되면은 뭐 해결이 될 거라고 믿고 사용을 해야죠. 어? 근데 이제 이거는 그래도 쓸만하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 셀렉트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상에 괜찮다. 이 방법 괜찮다. 저장을 하고는 또 바뀐대요. 이래서 식단 지성이 중요한 거야. 칠하고 저장하고 되면 이제 컨트롤 했어요. 바뀌죠. 그렇게 해결할 수도 있고. 네, 저장이 더 낫겠다. 뒤로 가는 거라고. 어. 그래서 내가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 이거를 수업에 넣을까 말까. 근데 그냥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저장하면 뭐 컨트롤도 되겠는데? 저장만 하면? 해봐, 저장. 그러지 말고 저장만 컨트롤. 그래? 괜찮네. 좀 약간 빡치긴 하는데, 일단 뭐 이런 기능이다. 맞죠? 맞죠? 근데 이런 식으로 마스킹 해놓고 하는 게 너무 편하기 때문에 이 셀렉트를 쓰긴 써야 돼요. 나중에 스토핑 할 때. 아니면 좀 복잡하지만 5.2 갔다가 거기서 렌더스케이프 작업하고 5.4로 넘어온다는 거.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 펜만 아니면 5.2로 가는데, 이탭 때문에 탭을 벌릴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이제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마스크 빼고 싶다. 여기서죠? 그럼 Shift 누르고 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저장하면은 싹 빠지죠. 어. 당분간은 이렇게 좀 쓰시고 좀 관심이 계속 있으신 분들, 얼리언에 계속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집에서 버전 업해서 한번 테스트 해봐주세요. 이게 뭐 그려지는 과정에서 뭐 동기화가 잘 안 되나 봐요. 화면에 내가 칠한 영역이 나타나야 되는데 픽셀이 깨져버리는 거.
그래서 마스크 칠하는 거는 그냥 마우스 클릭, 왼쪽 마우스 클릭이고, 빼는 거는 시프트 클릭이죠, 그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럼 아예 클리어 하고 싶을 때는 요거, 클리어, 리젠, 셀렉션, 요거 눌러주시면 이제 싹 청소가 되죠. 청소는 잘 되네, 깔끔하게. 칠하는 거 왼쪽 마우스, 빼는 거 시프트 왼쪽 마우스, 다 지우는 건 요거. 자, 그 밑에 유즈 리전에 마스크라고 있죠? 이거는 선택 영역을 마스크로 쓸 건지 유무를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당연히 체크해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체크가 돼 있어야 되고. 밑에 네거티브 마스크는 반전이죠. 체크를 풀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전 기능. 그래서 이 두 개 메모할게요. 유즈 리전의 마스크는 마스크로 사용할지의 여부. 밑에 네거티브 마스크는 반전 효과. 아, 재밌네요. 저희 집에서도 깨졌어요. 네, 제가 여기 학원에서도 다 테스트 해보고 집에서 해봤는데 똑같이 깨지더라고. 근데 5.2는 괜찮았어요. 5.2 때. 그러니까 제가 5.2 때 막 이제 막 이런 교육 준비하면서 잘 되는데 하고서 이제 하다가 5.4로 펩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게 픽셀 브릿지가 이제 유료화됐다 했잖아. 그걸 버리면서 펩으로 갈아타면서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갑자기 깨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컴퓨터 문제인가 했는데 아니었어. 이 버전 문제였어. 그래서 많이 당했죠, 제가.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번에는 카피 한번 알아보죠. 카피는 당연히 복사예요, 복사. 그래서 내가 원하는 특정 영역을 복사해내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카피 저기 브러쉬로 바꾼 다음에 보시면 툴 세팅 옵션에 네 가지 옵션이 있죠. 자, 먼저 카피 데이터 투 기즈모. 이거는 선택한 지형을 기즈모로 복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는 내가 원하는 영역 있죠. 그 영역을 기즈모 크기에 맞춰준다는 거야. 지금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셀렉트로 여기를 선택을 할 때마다 웃기네. 선택을 했죠, 그죠? 이 상태에서 카피. 여기서 만약에 내가 요거 눌렀어요. 이렇게. 내가 선택한 영역에 기즈모 창이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복사하는 거니까. 응. 요거는 이제 복사를 하는 거, 이렇게. 그럼 카피하게 되면은 이 영역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얘를 뭐 옆에다 빼놓고 이렇게 여기다가 똑같이 만들어야 돼. 그럼 이때 스커프트로 바꿔서 이 상태에서 그냥 스커프트로 안 바꾸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칠해주면은 지금 잘 보이진 않겠지만 여기 모양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 모양대로 지금 보이죠, 그죠? 이렇게 바뀐 거.
이런 식으로 복사해내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흐름을 보자면. 그래서 첫 번째, 자, 요거는 내가 셀렉트에서 지정한 위치 있죠? 위치에 있는 그 영역을 카피할 때 쓰는 거, 카피할 때. 선택한 지형을 복사. 이런 거 기즈모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애들. 기즈모의 어떤 핸들을, 뭐 핸들이라고 이해해도 돼요. 이 핸들을 복사하는 거. 현재 내가 선택한 지형의 핸들을 복사. 자, 그다음 두 번째, 요거 Fit Gizmo to Select Region.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선택 영역에 맞게 기즈모 크기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선택했으니까 알아서 요만큼 피팅이 되죠. 핸들이. 요 두 번째, 이것도 메모할게요. 밑에 Fit Value to Gizmo Size. 이건 뭐냐면 높이값까지 복사하는 거죠. 높이까지. 여기까지 눌러주면은 이렇게 높이까지 딱 맞춰지죠. 음, 복사해서 카피 데이터 하고 일로 갖고 가서 칠하는 거죠. 요 영역에 맞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래서 선택 영역, 그 다음에 선택 영역의 높이까지 같이 맞춰주는 기능. 자, 마지막으로 뭐 클리어 기즈모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아예 그냥 없애는 거고. 요 지금 핸들 요 영역을. 그다음에 클리어 뭐 리전 셀렉션은 이렇게 선택 영역이 사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선택 영역이 아까 전에 셀렉트로 했던 거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클리어 기즈모 데이터는 얘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 요 영역을 없애버리는 거. 클리어 리전 셀렉션은 내가 셀렉션한 요 영역을 없애버리는 거.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두 개 메모할게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우리가 복사된 영역을 지금처럼 이렇게 갖다 대고 마우스로 이제 뭐 혹은 펜으로 이렇게 브러쉬질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또 얘도 내가 얼마큼 세게 눌렀냐, 혹시 펜으로 했을 때 또는 내가 깔끔하게 이 영역을 다 전부 다 칠했느냐에 따라서 복사된 영역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대로 이 형태를 그대로 갖고 오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단축키를 쓰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뭐 얘를 눌러도 되지만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로 가서 컨트롤 V 눌러주면 그대로 나와요. 이 부분.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좀 쉽게 내가 좀, 꿀 빨고 싶다. 그러면은 컨트롤 CV.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한 방에 복사하니까 똑같죠. 볼 때마다 없긴 해요. 자, 됐으면은, 그 다음에 좀 유용한 기능들은, 뭐, 요거, 페이스트 모드, 복사 모드죠. 근데 열어보시면은, 얘도 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 이런 옵션들은 보스는 양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각이나 음각, 복사할 때 양각이나 음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복사해주는. 그 다음에 밑에, 레이즈 같은 경우 한번 해볼까요, 직접? 얘를 이제 복사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붙여넣어보면. 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튀어나온 부분, 양각으로 붙여놓을 때. 그다음에 로어 같은 경우는 어디예요? 음각이죠. 여기는 양면, 양각, 음각 이렇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각이 없었네, 그죠? 음각이 좀 있어야 티가 날 텐데. 이 지면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지면을 기준으로 해서 하인 부분도 있고 또 올라온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레이즈 영역은 이 부분이 복사되는 거거든요. 로어 부분은 밑에가 복사되는 거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스 같은 경우는 가치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흙 맞았네 이거. 구덩이가 몇 개가 있네.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클리어 기준문, 클리어 리절 다 해서 다 이제 없애버리시고요. 똑같이 아까처럼 레이어 하나 더 만드시고 기존 거 지울게요. 깔끔하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블루프린트. 블루프린트 기능 또 알아봐야죠. 자, 블루프린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블루프린트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절차적 랜드스케이프 스커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때문에 정말 그냥 다 집어치고 쉽게 얘기하면은 핸들을 만들어 핸들 가지고 조절하는 거야. 지형을. 내가 직접 막 그려서 만드는 게 아니야. 물론 내가 뭐 핸들 같은 걸 내가 이렇게 컨트롤러 같은 걸 그려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로 그 컨트롤러를 조작해서 어떤 랜드스케이프 덩어리를 만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접 스culpting해서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때문에 강도나 어떤 뭐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땡겨서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블루프린트 기반으로 랜드스케이프를 제작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그 컨트롤러를 통해서 랜드스케이프를 조용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이 랜드 저기 스케이프의 블루프린트를 활용을 하려면은 또 플러그인을 연결해 줘야 돼요. 때문에 플러그인 세팅으로 다 가볼게요. 플러그인 세팅. 플러그인 여기 이렇게 한번 켜볼게요. 자, 또 여기서 이제 서치에다가 그냥 랜드라고만 써볼게요. LAND. 자, 그럼 여기에 요거 랜드매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요것도 그냥 체크해버리세요. 요것도 랜드스케이프 패치도 여기 두 개를 체크할게요. 이렇게 못 뜨면 그냥 예스 누르고 체크하시면 돼요. 이거 리스타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요거 랜드매스랑 랜드스케이프 패치 킥이 그냥 요거 그냥 호환성에 관련된 옵션이기 때문에 요거랑은 연관 없는데 그냥 랜드스케이프 작업하실 때 그냥 켜놓으시는 게 좋아요. 랜드스케이프 패치는 음, 핵심 기능은 요거예요. 랜드매스. 지금 요 블루프린트 기능을 쓰기 위해 필요한 플러그인은. 그래서 이 랜드매스 같은 경우가 이제 플러그인 기반 툴로 레이어 시스템이랑 뭐 다양한 브러쉬 종류들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복잡한 지형이나 뭐 내가 미리 우리가 더미 모델링 하는 것처럼 테스터로 미리 뭔가를 빨리빨리 제작하고 싶을 때 대충 쉽게 그런 것들을 제작할 때 좀 유용하고요. 뭐 어떤 도로나 강, 뭐 산맥 같은 거, 이런 지형적인 요소들을 만들 때 굉장히 좀 편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어떤 이 랜드매스 기능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지형들, 도로나 강, 산맥, 다양한 지형 요소들을 좀 유연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 도구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랜드스케이프에서 블루 프린터를 쓰실 때 요거를 체크를 해야 쓸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은 요 체크를 안 하면 그 기능을 못 써요. 근데 이왕 뭐 랜드 친 김에 요것도 미리 체크해 두라는 거죠. 랜드스케이프 패치. 그리고 체크하게 되면은 리스타트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꼭 다시 재시작해 주셔야 돼. 눌러서 뭐 저장하실 거 저장하시고 다시 이제 불러오면 되겠죠.
이거 두 개, 랜덤에스, 스케이프 배치. 어? 그래서 우리가 다 여태까지 스커팅에서 어떤 모양을 잡았던 거랑 비슷하긴 하지만 걔네들도 어차피 우리가 레이어를 활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직접 스커팅해서 작업할 때도. 근데 얘는 더더욱 레이어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레이어에 따라서 같이 합쳐지냐 아니면은 부드럽게 섞이냐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할 수 있거든요. 서로 블렌딩 되는 그 어떤 상태에 대한 강도들을. 그 때문에 특히 랜드매스 이런 거 블루프린트 쓰실 때는 요 레이어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어떤 걸로 뭐만 할지, 어떤 걸로 뭐만 할지 구역을 좀 확실하게 나누셔가지고 분리를 미리 해두셔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다 이렇게 체크 다 하셨으면은 이제 끄셔도 되고요. 자, 당연히 이제 블루프린터로 클릭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지금은 일단 레이어 1번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냥 레이어 1번으로 하나짜리 그냥. 여러분들 다른 거 없죠, 그죠? 뭐 나중에 또 안 보인다고 할 수 있으니까 다른 레이어 있으면 다 지워두세요, 미리. 한 개만 남겨두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블루프린트 브러쉬라고 있죠? 요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렇게 커스텀 브러쉬, 뭐 랜드매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많이 사용되는 게 요 세 개요, 세 가지. 랜드매스랑 랜드매스 리버랑 매테리얼 올림. 요 세 가지를 좀 한번 써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커스텀 브러쉬 랜드매스를 클릭해 볼까요? 커스텀 브러쉬 랜드매스 첫 번째 거 이렇게 그럼 이게 적용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단은 이름부터 메모할게요. 커스텀 브러쉬 랜드매스 그 다음에 어디서 클릭하는지 블루프린트 브러쉬 메뉴에서 이런 세 가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랜드매스, 랜드매스 리버, 메테리얼 이렇게. 다음 어떻게 쓰냐? 지금처럼 커스텀 브러쉬 랜드매스가 체크가 된 상태에서 그냥 왼쪽 마우스 클릭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삼각 스플라인이 나올 거예요. 클릭만 해두시면 되죠. 그리고 갑자기 모양이 사라질 수 있어요. 안 보일 수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잘 나오나요? 일단 삼각 스플라인 나왔어요. 비대면이신 분들 나왔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위쪽으로 화살표 올려보세요. 그러면 요 모양에 맞춰서 요만큼 덩어리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면은 파이죠. 이렇게, 이렇게. 위로 한번 올려서 위로 덩어리를 만들어 보세요. 잘 나오죠? 자, 그래서 또 여기까지 메모할게요. 좌클릭으로 삼각 스플라인 만들고 이제 위아래로 조절. 그다음에 뭐 당연히 뭐 이렇게 다 위치 이동 다 되죠. 이렇게 조절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다 이동할 수 있죠.
자, 됐으면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삼각 스플라인 핸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부분적으로도 제어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이 포인트만 내가 조절하고 싶다. 그럼 지금처럼 화면을 좀 잘 보이게 해서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핸들이 이쪽으로 선택이 되죠. 그 이때는 이렇게 조절해서 이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대신 부분적으로 제어하실 때는 양각과 음각의 강도 값은 안 바뀌어요. 이건 전체적으로 조절하셔야 돼.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내가 전체적으로 다시 조절하고 싶어. 그럴 때는 이 브러쉬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이 전체가 선택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위치나 강도 값을 조절할 수 있죠. 정리하자면 부분적으로 내가 조절하고 싶을 때는 각 포인트에 마우스를 좌클릭하시면 그쪽으로 핸들이 이동이 되고 그 상태에서 조절을 하면 된다. 대신 Y축, 그 Z축이죠, 여기서는. Z축에서는 변화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다시 선택하고 싶을 때는 이 에딘 레이어 블루프린트 브러쉬 메뉴에서 이 해당 커스텀 브러쉬를 클릭하고 보면 핸들이 다시 전체로 선택이 된다. 이때 다 조절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앞진형태 만들 때는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직접 커팅하는 거보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브러쉬를 통해서 값지게 만들 수 있지만 훨씬 더 간편하긴 하죠. 자, 그럼 지금처럼 이제 랜드매스 컨트롤러 상태에서 뭐 나는 지금 삼각 말고 포인트를 더 추가해서 이런 데도 더 조절하고 싶어. 그럴 때도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지금처럼 마우스 커서를 원하는 위치에다 올려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세요. 여기에 Add Spline Point Here라고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해서 당기면 이 부분이 바뀌죠.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 바뀌나요? 자, 그리고 단축키도 있어요. 단축키로 쓸 때는 Alt 클릭하고 이 핸들에서 당겨 오시면 돼. 선택하고 Alt 누르고 핸들에서 나 이쪽으로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추가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Alt로도 추가할 수 있다. 그래서 포인트 추가하는 방법 메모할게요. 네, Alt 클릭 대신 핸들로 클릭하셔야 돼요. 단축키로 복사하실 때는. 지금처럼 뭐 이 상태에서 난 이쪽에다 추가하고 싶어. 그럼 Alt 누르고 이쪽 핸들을 클릭. 이렇게 추가되죠. 이런 식으로. 위치 이동은 핸들로 조작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말 안 해도 알겠죠. 뭔지? 이거 포토샵 할 때 많이 해봤잖아. 죠 펜툴 쓸 때. 그거예요. 그거. 이렇게 따로 선택해서 뭐 곡선 처리 같은 걸 할 수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당연히 이제 뭐 포인트 삭제하고 싶은 거 선택해서 그냥 딜리트로 지우면 돼요. 삭제하는 거는 딜리트야. 선택해서 딜리트 이렇게 지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삭제는 그냥 딜리트로. 피라미드 만들 때도 되게 편하겠다, 이거. 피라미드 같은. 자, 됐으면은 이제 요거 커스텀 브러쉬를 다시 클릭 한번 해볼게요. 뭐 오른쪽에 이제 또 디테일 메뉴들이 또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드로우 커스텀 쉐입, 뭐 오토, 카드 이렇게 있는데 뭐 드로우 커스텀은 뭐 우리가 직접 그린 거니까 뭐 의미 없고. 자, 오토 스프라잉 같은 경우는 우리 마야 애니메이션에서 오토 탄젠트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동으로 좀 잡아줘요, 이렇게 부드럽게. 카드는 뭐야, 그럼? 카드 엣지는 각지게 해주는 거죠, 다. 리니어처럼. 그래서 이렇게 오토로 좀 고정해주는 기능도 있다. 그 정도만 정리를 해두세요. 렌더링만 하는 필터 할거니 기능 많죠, 그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오토 기능 밑에 브러쉬 타입이라고 있어요. 브러쉬 타입. 그래서 얘를 열어보시면은 얘도 이렇게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 중에 또 이제 중요한 기능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랜드매스 아웃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스플라인의 어떤 외곽 라인을 따라서 그냥 내부 형태가 정해지는 거죠. 어, 요 외곽 라인에 따라서 요 내부 모양이 생기는 거죠. 요게 이제 랜드매스 아웃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플라인 메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스플라인 핸들의 곡선 정보까지 표현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부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이 라인에 맞춰서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특히 이런 걸로 300 만들기 쉽겠죠. 음. 자,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부터 매볼게요. 랜드매스 아웃라인, 스플라인 메쉬. 랜드매스 아웃라인은 스플라인의 외곽 라인을 따라서 내부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스플라인 메쉬는 스플라인의 곡선 정보까지 정확하게 반영한다.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이렇게 부드럽게도 나오겠죠. 힘들 자체를. 각지게 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플라인 메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당 포인트의 고도도 설정할 수 있죠. 그죠? 원래 아웃라인은 안 됐잖아.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곡선 정보를 토대로 면이 나오기 때문에 높낮이도 우리가 설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스플라인 메쉬는 해당 포인트의 높이 값도 따로따로 제어가 됩니다. 자, 됐으면은 뭐 싱글 메쉬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일정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스태틱 메쉬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싱글 메쉬 같은 경우는. 그 때문에 우리가 뭐 모델링한 메쉬나 기본적인 어떤 도형이라도 있어줘야 돼. 그래서 싱글 메쉬로 바꾼 다음에요. 메쉬를 좀 달아볼까? 이거는 여기네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다 스태틱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여기 이렇게 메뉴가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뭐 지금은 뭐 특별한 도형이 없으니까 콘 같은 거 하나 꺼내볼까요? 콘? 콘. 이거 그냥 등록해보세요. 콘 같은 거. 음, 요거. 이렇게. 음, 음. 자, 됐나요? 비대면 하시면 좀 됐죠? 자, 그럼 지금처럼 요콘 메시가 해당 어떤 원하는 메시를 연결하게 되면은 여기 요 디테일 메뉴 위쪽 보시면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기능에 내가 선택한 기능의 연결 구조. 그래서 브러쉬 메시라는 게 추가가 될 거예요. 다 있나요? 얘 선택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크기를 한번 좀 조절해 볼까요? 조금 반응이 느릴 수 있어요. 조금 느릴 수 있어, 반응이. 잘 되나요, 혹시? 이게 움직이면 잘 바뀌어요? 말이 없어? 된다 말이야?
위에도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는 있는데 공부만 하시면 돼요. 모르니까 없어가지고. 공부만 하시면 되고요. 네. 이게 지금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너무 작아서. 근데 좀 자세히 보시면 아니면 F 눌러서 보세요. 이런 콘이 나올 거예요. F 눌러서. 너무 멀어서 안 보일 수 있거든. 이거 F 한번 눌러보세요. 브러쉬 메쉬 선택해서. 그러면 얘 찾아줄 거예요. 이렇게. 찾으셨나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조금 크기를 조절을 하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내가 요 모양을 맞췄죠. 그러면 다시 요거 전체 요 커스텀 브러쉬 랜드매스를 클릭하네요. 그 다음에 움직이시면 이렇게 그냥 얘 따라가는 거야. 이 메쉬. 그러니까 이 메쉬를 투영해서 찍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등록한 메쉬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 등록한 메쉬의 크기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겠죠. 너무 크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모양이 달라질 거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안 된다, 손. 음. 그러니까 얘를 설정을 하시고 X 눌러보세요. 그리고 음, 이쪽. 얘가 숟가락 빼실 거예요? 그게 아까 얘 했을 때 찾아서 그래, 이게 주머니 가방. 아무튼 여기가 등록을 좀 숫자가 나올 거고 거기서 이제 모양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해놓고 이 상태에서 입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식을 보면 이렇게 이 위치에 반영해서 움직이는 거. 근데 그건 엄청 많네요. 이건 뭐죠? 이거는 잘못 만들어서 그냥 지우려고 하니까 그냥 시간이 크더라고요. 그냥 눈이랑 떠버리고 새로 만들었거든요. 상관은 없는데 왜 바꿔 이게 사과의 정상인데? 아니 그거는 아, 이거 바꿔놔요.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모양을 표현해서 어떤 건지 이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을 표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이 네. 모양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아, 그래서 얘로 조절해서 뭐 높이나 크기나 이런 간단히 조절하는 위치 조절해놓고 얘를 전체적으로 얘로 제어하는 거예요. 맞춰서. 그리고 네. 이거는 싱글 매치에 포함하고 일단은 이제 동료는 그거를 잘 못하는데 안 바꿔놓는 거. 그래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브러쉬 매치에서 세부적인 어떤 형태나 어떤 위치값을 조절하면서 조절되면 이 모양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전체로 되어 하려면 이렇게 커넥트를 해놓고 움직이는 게 따라가죠. 그런 그래서 싱글 메시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그냥 내가 원하는 메시를 불러다가 그 모양으로 찍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음.
자, 메모 다 되신 분들은 요거 스태틱 메시 다 클리어 해주세요. 다 청소. 클리어해서 청소해 주시고. 잘 나오네. 문제 없고. 자, 마지막으로 요거, 머터리얼 올림. 이건 뭘까요? 벌써 뭐가 짠하고 나왔는데. 이건 당연히, 매트리얼 기반으로, 그죠? 기반으로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이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매트리얼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처럼 또 이 타입을 매트리얼 올리로 일단 바꿔주세요. 음. 그다음에 또 밑에 메뉴가 너무 많아서 찾기도 힘들어. 음. 음. 얘도 커스텀 오버라이드라고 한번 쳐볼까요? 커스텀 오버라고만 쳐도 나오네. 커스텀 오버. 이렇게 쳐주면 여기에 커스텀 오버라이드 매트리얼이라는 메뉴가 나올 거예요. 나오나요 혹시? 여기에다가 원하는 매트리얼 연결하면 그 형태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한번 우리가 여기다가 뭐 항상 우리가 자주 하는 거 있죠? 체커죠? 만만한 거. 요 체커 매트리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체커 매트리얼. 체커 매트리얼. 일단 그 매트리얼 올리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바꿔 놓고 하셔야 돼. 뭐 이렇게. 음, 체커로. 넣으셨나요? 파일 체커. 아, 여기. 체커 매트리얼. 그거랑 완전히 똑같은 건 없는데. 아, 이게 없다고? 네. 아니, 왜 없지? 같은 버전인데? 세라믹 파일 체커랑 먹으면 되니까.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기본 매트리얼들이 이렇게 다 차이가 나지? 나는 있다 하시는 분, 체커. 난 있다. 아무도 없어? 그럼 나는 받은 적이 없네, 이거? 여기 비대면이신 분들 중에 체커 있다. 나는. 이거 체커 매트리얼 있다 하시는 분. 없다. 또 왜 나만 있지? 나 이거 받은 적이 없는데? 아, 모양이 다르다고. 아, 요게 달라? 아니, 좀 달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요 이제 체커의 쉐이더를 보려면 요 오버라이드 매트리얼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적용이 딱 돼요. 체커 모양으로. 그럼 보면 저 이렇게 지형이 갑자기 체커 모양으로 바뀌었죠. 요거를 체크해 줘야 돼요. 요거. 바로 밑에 있는 거. 아무튼. 이것도 안 보여요? 응? 요거에 매트리얼. 키니까 어. 그냥 화면이 사라졌습니다. 아니야, 더 사라진 건 아니고요. 밑에를 좀 봐주세요. 좀 밑에를 좀 봐주세요. 이게 이 체커의 강도에 따라서 이 높낮이가 고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완전 그러니까 지금 그 뭐냐 앰머스피어랑 폭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건데 밑에를 좀 봐주세요. 밑에를 밑에 이렇게 있죠. 좀 확대해서 한번 가보죠.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맵의 강도 때문에 지금처럼 이 높낮이가 완전히 달라지긴 해. 이게 좀 불편하기는 해요. 근데 이런 모양을 한 방에 만들 수 있긴 하죠. 이렇게. 쓰거나. 그러면 다른 텍스처를 좀 써봐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 세라믹 하신 분들 잘 나와요? 뭐야? 혹시 형지 안 바뀌었어? 네. 요 커스텀 오버라이드 매테리얼이 하신 거 맞죠? 어. 그럼 뭘로 할까? 펠타 있으려나? 펠탈도 없고. 왜 없지, 이게? 신기하네.
혹시 얼로 누르고 요 커스텀 저기 들어오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렇게 체커로 있는지. 뭐 이런 거라도 나와야 되고 이거는 기본 맵이거든. 좀 신기하긴 하네요. 체커라고 써보세요. 이거 필터 끄시고 저번 시간에 우리 이거 체크해놨으니까 이거 끄시고 요거 안 떠요? 요거는 제가 아,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떤 거? 아무튼 뭐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 강도 차이가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나누면 이 흑백 컨트라스트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체커는 명확하게 나오잖아. 검정색, 흰색이니까 저처럼 명확하게 나오는데 세라믹은 모르겠어. 내가 뭐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컨트라스트 차이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형태가 잘 안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쉐이더가 없는 거지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체커나 어떤 일정 텍스처를 넣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 이 정도로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 정도로만. 아, 그거는 요 매테리얼 자체의 강도값 때문에 그래요. 예,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불편하시면은 뭐 얘를 잡고 올린다든지 셀렉트 모드에서 해당 얘를 올려서 쓴다든지 뭐 이렇게 조절할 수는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높이 값을 셀렉션 모드에서 올려서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이 체커의 높낮이가 어마무시하잖아요. 지금 보면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 이만큼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제어하기 위해서는 적용된 매테리얼도 수정하시면 돼요. 적용된 매테리얼. 더블 클릭을 해서 뭐 여러분 지금 없기 때문에 일단 그냥 화면 보세요. 자, 그럼 여기에 지금처럼 이 체커의 강도를 조절하는 게 이 클램프 노드거든요. 여기서 얘를 조절하시면 돼요. 얘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맥스가 0.1로 돼 있는데 뭐 0.05로 했다. 그다음에 뭐 얘를 저장했다. 그러면은 요 수치만큼 이제 조절이 되겠죠. 좀 더 낮춰볼까? 확실하게. 이렇게 낮아지는 거 보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제어할 수 있어요. 즉 검정색, 흰색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 강도 값을 맵에서 조절하시면은 이 높낮이도 제어가 가능하다. 매테리얼 올리 모드에서도.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좀 흑백 채널을 쓰시는 게 가장 좋겠죠. 이런 거 매테리얼 올리 같은 걸로 쓸 때는. 자, 요거 비대면이신 분들 이해되시죠? 음, 신기하네. 이게 없을 수가 없는 건데. 저번에도 랜드스케이프 그것도 없었잖아, 그죠? 어떤 분은 있었고, 그죠? 근데 크게 뭐 중요한 뭐 쉐이더들은 아니어서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건 다 제작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궁금하긴 하네요. 왜 사라졌는지. 그래서 만약에 좀 눈으로 더 확인을 진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탭에서 체커 같은 거 좀 찾아서 다운받아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죠? 체커 아마 쉐이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그죠? 뭐 이런 데 가서 매테리얼로 동그랗게 생긴 거 있죠? 그런 걸로 좀 찾아갖고 다운받아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없으니까 여기 기본적으로. 그리고 집에서 한번 확인해서 다음 시간에 좀 알려주시겠어요? 집에도 체커나 그 랜드스케이프 뭐 그 매테리얼이 없는지 집에 다 까셨을 거 아니에요, 죠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음.
뭐 저기 계란판 같네요. 계란판 같네요. 계란 하나씩 놔야 될 것 같네. 자, 됐으면은 요거 기존 거 다 리셋 할게요. 오버라이드 매테리얼도 체크 풀어주고, 요거 적용된 것도 풀어주고, 서치 탭 지워갖고, 요거 매테리얼 있죠? 얘도 다시 그냥 랜드매스 아웃라인으로 다시 돌려주고. 브러쉬 타입은 랜드매스 아웃라인, 그 다음에 커스텀 오버라이드 매테리얼 연결한 거 있으면 클리어 하시고, 오버라이드 매테리얼 체크해 주시고, 다시 디폴트로 돌려놓을게요. 아까 전에 여기를 좀 조절을 해놔갖고, 높낮이를. 혹시라도 여러분들 뭐 조절하셨으면은 요 Z값만 0으로 돌려놓으세요. 셀렉트 저기 개치 선택에서 오른쪽 저 트랜스폼 모드에서 자, 여기까지 됐으면 밑에 이제 뭐 블렌드 모드도 조금 좀 알아볼게요. 자, 블렌드 모드 같은 경우는 기존의 렌더스케이프 브러쉬 효과를 어떤 식으로 혼합을 시킬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레이어가 두 개가 필요해요. 이런 걸 제대로 확인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 줄게요. 1, 2번 이렇게. 그럼 지금 1번에 요 렌더 저기 매스 기능이 들어가 있겠죠? 1번에 레이어 1번에. 그죠? 2번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알파 블렌드. 알파 블렌드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에 내가 랜드맥스로 뽑은 거랑 부드럽게 섞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값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이제 뭐 1레이어랑 2레이어가 합쳐질 때 기존 지형에서의 브러쉬가 낮은 값만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낮은 값만 이렇게. 민으로 하게 되면은 반대로 이제 파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음, 맥스는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거는 알파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요 민값 같은 경우는 낮은 값을 적용시키는 거. 맥스는 높은 값.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얘는 들어가는 거 음각, 얘는 양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해볼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마 렌더스케이프 스커팅 편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처로 넘어갈 거예요. 랜드스케이프 텍스처.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요거 다음 시간에 이것도 해야 되니까 에디티브 요 기능도 알아봐야 되니까. 자, 저장 잘 해주시고 출석도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도 뭐 체커나 그런 거 있는지 다 확인을 좀 해봐 주세요. 신기한 현상이다. 자, 김지훈님